마스크 육하부장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현장은 세규 중흥 59C 타입이에요. 저희가 지금 염실장님 그렇고 뭐 다른 타입들도 많이 오지만 어쨌든 간에 59A와 84A만 찍었죠. 메인 영상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59C의 첫 번째 분이 오셔서 중간 사전 점검이라는 게 이제 가능했어요. 왜냐면 세규 중흥이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사전 점검을 좀 미리 땡겨서 했거든요. 그죠? 네, 빨리 했죠. 네, 좀 빨리 한 편이죠. 근데 타워형이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여기가 길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쪽도 3000이나 나오고 뭐 쇼파를 놓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용용이. 근데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아일랜드의 존재에 대한 건데, 이 아일랜드 자체를 제가 보니까 옵션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염실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자르고 옮기고 뭐 할 그런 초이스가 선택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식탁을 놔야 되는데 조금 애매하게 한 1500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여기가. 대신에 이제 수납이 좀 부족하길래 제가 지금 우리 고객님하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위에다가 아예 그냥 플로팅 선반을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스타벅스 텀블러나 머그잔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데, 저 사람이 굳이 여기 있는 뚫려있는 자리에 이거를 왜 크라운을 씌우려고 하지? 저희가 이걸 크라운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요 자재 색깔하고만 맞춘다면 오히려 길게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철거를 하기가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조 팀장님이 오셔서 한번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추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염실장님한테 물어본 게, 커튼 박스가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 이 플로팅 선반을 혹시 짜도 상관없냐 물어보니까 뭐 큰 이상은 없잖아요. 그쵸, 짜져 있는 거에 저희가 맞추면 되니까, 패브릭은. 그쵸. 네. 어차피 커튼 박스가 있어도 여기까지 이 틀까지만 가니까 틀까지는 커튼은 덮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커튼 쪽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임 실장님. 네. 이렇게 기역자로 이어져 있으면 좋은데 여기에서 딱 한번 멈추는 거. 그 이외에는 큰 특징은 없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우리 사전 체크하는 분의 가방에 올려져 있어서 그렇지, 저는 아예 그냥 식탁을 놓더라도 짧은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원형 테이블 같은 건 제가 반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 식탁을 놓더라도 그냥 여기까지가 식탁의 연장성으로 보이게 저희 잔석을 이용해서 이 위에로 하나 올리는 거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마침 식탁 되게 큰 게 들어온 것 같은 착시 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방 쪽은 특별히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이 부분을 이렇게 추가로 하는 수납 추가, 그리고 이쪽에는 식탁에 상판 추가, 그 정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방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나이가 들었나봐요, 염실장님. 저 원래 여기 오자마자 3000으로 봤는데 네. 3000 아니에요. 3200이에요. 생각보다 크게 나왔고, 단지 이 부분이 조금 걸려요. 여기가 뎁스가 한 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붙박이가 보통은 제가 630으로 잡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A10 블록만 하더라도 통로가 되게 좁잖아요. 큰 이상은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 정도 선에 맞춰질 것 같아요. 요 정도 선에 붙박이가 살짝 튀어나오고, 이쪽에는 이제 화장대를 하시든 뭐 스타일러를 넣기에는 사실 여기가 너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얕아요, 이 깊이가.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도 추가 수납을 지금 하실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거울을 놔서 화장대를 놓든, 또는 우리는 거울이 큰 게 필요 없다면 위에 상부장, 아까 저기 주방에서 말하는 그대로 같은 크기로 위에 상부장에 밑에 하부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기는 붙박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작게 들어가진 않아요. 문제는 이제 이쪽인데, 제가 이쪽이 조금 좁을까봐 걱정은 했는데 다행히 210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거리가 과연 슬라이딩 붙박이가 맞을지 여다지가 맞을지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몰딩을 하다 보니까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몰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충분히 여기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헤드 두꺼운 침대만 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올라왔던 59A 영상을 참고하셔도 똑같아요. 이거는 저는 이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핸드폰을 바꾼 바람에 마이크 잭이 없어서 지금 마이크를 못 쓰고 있어서 좀 울릴 거예요. 죄송해요. 사실은 반은 똑같아요. 59A의 구성 영상하고 너무 똑같은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임 실장님. 우리 중흥세길과 다른 아파트보다 59 타입보다 방들이 골고루게 배분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보통 59 타입이 저쪽이 2700 여기가 2400인데 여기가 2700이에요. 저쪽이 2900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 애들방이 넓게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사모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러비룸 책장을 여기다가 놓을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책이 아마 좀 많을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세계중흥의 장점은 책장 하나를 여기다가 놔둬요. 그 이외가 다른 아파트의 중간방 크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보너스 공간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인데 창문도 작게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세규가. 왜냐면 이 넓이가 좁아지면 얘네들도 이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창문이 좁아지잖아요, 실장님. 네. 그러다 보니까 옆방으로 한번 또 가면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되어 있는 붙박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240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헤드가 두꺼운 침대를 놨을 경우에 이 붙박이랑 간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 상태에서 재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2000짜리 헤드 없는 침대를 딱 여기다가 놓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 있는 집 대신에 이제 침대 총 100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띄워줄 그런 러비룸처럼 딱 맞춰서 이렇게 그 서재를 꾸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다가 침대를 놓으면요, 여기에도 책상을 놓기가 애매하고, 왜냐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한 90cm짜리 책상밖에 안 들어가고, 이쪽도 어쨌든 침대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한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될 거예요. 책상이 한 뭐 1100.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책상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질러 놓거든.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넓게 쓰시고,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죽은 공간, 즉 붙박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침대를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분이죠? 지금 2분 지났습니다. 이 부분을 사면 59C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거를 보는 순간에,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반장을 채워서 여기다 뭐 로봇 청소기를 넣자 뭐 하자, 가까이 오셔서 보셔도 돼요, 사장님. 원래는 제가 여기다가 반장을 짜서 로봇 청소기 계집을 만들어 드리고 뭐 이걸 좀 높게 짜서 청소기를 집어넣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 창문의 크기를 정확히 가늠을 못한 상태에서 얘기한 건데, 이 정도 창문이면 큰 거 아니에요, 임 실장님? 길이론 길죠. 그렇죠. 내가 말한 네. 이제 높이. 이거 있잖아. 원래 타워형이 환기가 문제인데, 이거 만약에 이거 열고 저쪽 열잖아? 애들 날라가. 바람 세가지고. 벌써 아마 저쪽 끝에 사모님이 계신데 바람이 혹시 느껴진지 모르겠는데 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실링팬을 멋으로 달면 멋으로 달지 환기 때문에 실링팬을 달 필요는 없는 집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메이트 조명한테는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지금 오늘도 바람 부는 날이긴 하지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포베이 59A보다 환기가 잘 되는 역학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이거고, 그렇게 환기 많이 하지도 않잖아. 결국 공청기 틀어놨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1900이나 나와요. 유효 면적으로 따지면 블라인드까지 하면 1750 정도가 나오는데, 나는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방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문을 달면 좀 좁은 느낌인데, 창고로 쓰실 분들은 문을 다시면 되고요. 브라스코에서 문도 달아줘요. 단품으로는 안 하지만. 근데 이번에 우리 클라이언트 분은 여기다가 우드레이 하나를 세워가지고 이쪽에 갖다가
이렇게 꼭 우리가 드레스룸에 화장대를 만들어 드리듯이 이렇게 기역자로 밑에는 하부장, 여기는 조금 그래도 컴퓨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넓은 상판을 해서 기역자로 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예. 그 대신에 이제 간접 조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집은 코드 보강, 콘센트 보강 하나는 추가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비록 사전 점검 한참 후에 연락이 온 거지만 59시에 그 현장 구성 영상 하나 찍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염실장이랑 같이 왔습니다. 커튼으로 버튼 터치할게요.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아마 10명 중 9명은 팬트리로 사용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냥 딱 수납이지. 어차피 우리가 팬트리가 부족하니까. 근데 나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를 홈바처럼 위에 상부장, 살짝 여기 밑에 하부장에 조명 넣어서 커피 머신 놓는 것도 사실 코드만 어떻게 좀 파생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를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염실장이 말했던 그 책장 있잖아, 라운지를 어차피 아이들이 또 거실에서 많이 노니까 여기 책장도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가능하죠. 되게 예쁠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랑 색깔이 똑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책장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예 거실에서도 이용할 수도 있으면서도 방을 오히려 좀 넓게 쓰는 그런 방법. 그리고 분명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책 진짜 많아. 그러면 아이 방에 있는 책장은 전체를 디귿자로 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서브로 여기다가 뭐 이게 메인이 되고 저게 서브이 되든 저게 메인이 되고 이게 서브이 되든 어쨌든 유일하게 59 타입 저희가 봐왔던 것 중에 이런 책장을 추가할 수 있는 보너스 공간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왠지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말씀 드려본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현장으로 가보시죠. 커튼은 네. 어떻게 얘기해 줄 게 뭐가 있나요? 사실 C타입은 저희가 미팅이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고객님들께도 똑같은 조언을 많이 해드렸고 또 질문도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익숙한 분들은 익숙하겠고 또 처음 보는 분들은 처음 보는 게 이런 창이 양쪽에 있는 거, 보통 우리가 타워형이라고 하고, 실제로 저희가 한 1, 2년간 다녔을 때 타워형들 중에서 창이 양면에 없었던 타워형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었지. 되게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집 꾸미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좀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오브제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은 나는 커튼을 하고 싶은데 여기다 겉지 속지 저기도 겉지 속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조언해드린 건 사생활 침해나 뭐 사생활 뭐 이런 보호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하시는 걸 권해드렸고, 우리 고객님 세대처럼 제일 전면동이라 뭐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집들은 굳이 겉지를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포그 시스템 중에 포그 차르르, 중지라는 원단이 있거든요. 포그 차르르? 맞아요. 겉지랑 속지 사이에가 어느 부분에 있는 애들인데 매장에서 보시면은 겉지들보다는 좀 화사하고 근데 일반 속지들보다는 훨씬 더 처단이 잘 되고 어떤 단열도 잘 되죠. 맞아요. 단열도 물론 안막지보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걔네들 영역에서 꽤 잘 되는 거 하나만 쓰셔도 아마 충분히 예쁠 거예요. 조금 아쉬운 건 이 부분이 잘리긴 하지만 여기가 잘렸네요. 맞아요. 오브제로 채울 수 있거든요. 뭐 액자를 걸거나 아니면 요만한 벽 선반을 하나 올려가지고 저는 조명이 날 것 같아요. 맞아요. 조명을 내리셔도 되고. 그래서 기역자로 포그 차르르 이런 느낌으로 가면 저쪽 멀리 복도 쪽에서 봤을 때 공간이 아마 꽤 넓어 보일 것 같다가 이 C타입의 현장의 조언입니다. 안방은 좀 어때요? 안방은 사실 저희가 보통 현장에서 영상을 찍긴 하지만 많이 여쭤봐요. 바뀌는 것들도 많고 뭐 붙박이가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어서 평상시상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조언을 해드리면, 안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좌우로 큰 안막이든 아니면 한쪽으로 쓰시는 안막도 괜찮고, 고민하실 거는 붙박이가 들어가는 집들은 커튼을 여기까지만 뺄지, 우리 세계 주원분들은 다 아세요. 마음 이지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릴지 아니면 여기 끝까지 빼서 전체 면을 가릴지 고민하시면 좋고. 특이한 게 이게 끝까지 갔네요. 맞아요. 붙박이가 없는 집도 사실 이거를 미리 고민하고 오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현장 상담, 매장 상담할 때 안방 사진을 딱 올려놓고 여쭤봐요. 고객님 커튼 창문 쪽만 가려드릴까요? 벽 끝까지 갈까요? 이러면 그거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오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사실 고객님들은 그것까지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게 못하죠. 그게 생각보다 이 분위기,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안방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 좋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오시면 좋고, 장단점은 다 있어서 뭐가 정답입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개인 취향에 맞추면서 내가 좀 시각적으로 편한 느낌을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조금의 팁을 드리면, 붙박이가 들어간 집은 끝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애매하게 요만큼이 남으면 그게 더 안 예쁠 수도 있어요. 붙박이가 없는 집은 애매하게 남는 게 아니라 아예 면 자체가 많이 남으니까 그럴 때는 커팅 하셔도 됩니다. 사실 세계 중흥분들은 좀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 이 그쵸, 고민. 원래는 건설사가 이 선택지를 안 주죠. 원래 선택지를 안 주는 게 여기서 그냥 커튼 박스가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이 공간은 무조건 남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 선택지가 없던 데서 이사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당황하시긴 해요. 당황할 수도 있겠다. 저번 집에는 커튼 업체가 안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었던 단지들도 있어요. 그렇지. 늘릴 없는데 되게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네, 세교 중흥 몇몇 단지들이 있어요. 동탄 이신도시에도 몇몇 단지들을 선택할 수 있었고, 세교 중흥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 못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네. 아이들 방은 59A랑 똑같았죠. 네,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반찬 컨셉이라. 근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창문이 있네. 네, 여기 전면 측면. 여기는 어떻게 사람들이 상담을 많이 했나요? 사실 이것도 똑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의 내용을 다 여기서 말씀드리기 설명이 너무 길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냥 잠자는 방으로 제일 많이 쓰인다면 아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잔다. 근데 그때도 케이스가 나뉘어요. 근데 고객님들 엄마 아빠의 성향이 그래도 난 블라인드 하겠어. 그럼 얘가 블라인드면 얘도 블라인드. 통일을 해야겠지. 통일. 근데 나는 애기 자는 데니까 커튼을 할래. 근데 나는 반창으로 할 거야. 그럼 얘도 반창 커튼. 그리고 나는 풀 사이즈 커튼을 하겠어. 그럼 여기도 풀 사이즈 커튼. 이런 식으로 상황마다 되게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딱 정답을 두시기보다는 상담을 나오실 때 그냥 여기에 조건값을 많이 입력해 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끝방에 커튼 살까요? 블라인드 살까요?가 아니라 우리는 끝방을 남편이 서재로 쓰고 책상은 어떤 색이고 주 체류 시간이 어느 시간대다. 이렇게 좀 입력값을 주시면 그거에 맞는 맞춤 컨설팅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쁜 업체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블라인드 얼마, 커튼 얼마 이럴 수도 있는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 개인 라이프 패턴에 맞추는 것도 중요해서 보통 이런 데는 어떤 게 정답이에요? 남들 뭐 사요? 이런 질문은 되게 식상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 나는 이렇게 이 공간을 쓸 거야. 근데 니네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감 높은 커튼 블라인드를 설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웃긴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야, 거실에서 끝까지 기역자로 할 거를 여기서 했네요. 그죠? 맞아요. 여기는 기역자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딱 커튼 박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진짜 염 실장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딸방이야. 네. 공주야. 하얀색 중지를 여기다도 하고 싶어. 네. 그럼 이거 기역자로 그냥 통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가능하죠. 심지어 이렇게 예쁘게 묶는 것도 가능하고. 맞아요. 근데 그렇게는 이제 빈집에 대한 상상으로 저희도 많이 컨설팅을 하는데 막상 고객님들이 현실에 부딪히는 건 결국 가구 배치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간감이 막 엄청 넓진 않잖아요. 붙박이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그렇죠. 어떤 커튼 블라인드를 달았을 때 이 세교 반창은 작은 반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창문이 반창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대림처럼 예를 저희 들어서 서 있으면 한 어깨 높이까지 창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걱정을 안 하는 게, 제가 뭐 차키로 보여드리면 침대 헤드가 이렇게 딱 붙어도 원단에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예쁘게 블라인드 커튼 연출해도 침대를 붙이게 되면 간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시면 되게 좋긴 해요. 저희 무헤드는 괜찮겠네요. 무헤드는 이제 저희가 잘라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수납형 침대, 무헤드 침대는 이게 턱이 낮아도 이 안으로 쏙 들어가니까 전체 창이 아닌 이상은 이상이 크게 없겠네요. 문제 없죠. 여기를 참고로 한 번만 더 해주시는 게, 네. 아까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여기를 만약에 이 소비자분 주제로 기준으로 하자면 저는 블라인드죠. 여기는 저는 블라인드고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 추천해 드릴 거고, 너무 저렴한 거보다는 루카 부장님 말씀처럼 우드레이가 쓰고 서재 느낌으로 간다면 알루미늄은 좀 뜨겠죠. 이렇게 오히려 우드 블라인드가 그 소재, 메터리얼의 특징이 더 잘 맞기 때문에 그럴 때 소재 대 소재 느낌으로 가는 게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그 판교 쪽? 그 과천 쪽이었나? 과천. 거기에 이게 똑같이 있는 타입이 하나 있어요. 리오포레드 시향이었나? 그 다음 현장이었나? 린이었나? 아무튼. 맞아요. 린에 이게 똑같은 타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고객님은 가니까 예. 여기다가 예쁜 미드 센츄리 선반에 이렇게 타원형 러그를 하나 깔아놓고 예. 이렇게 디퓨저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갤러리처럼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이렇게 로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딱 있는 것처럼. 제가 염실장 이게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네. 딱 염실장이 말씀하시는 걸 오히려 추천을 드릴 텐데 나는 이 길이가 너무 아까운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컨셉이면 그럴 때는 또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아이가 어리면 책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우리 뭐 브라스코든 어디 뭐 그냥 사제 기성품이든 반장짜리 책장을 놓고 애기들 놀으라고 러그 같은 거 하나 깔아주면 그때는 또 블라인드가 느낌이 좀 그러니까 방은 방이고 이거는 또 이것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약간 독서 라운지처럼. 맞아요. 결국엔 여기에 다는 제품은 그냥 상황별로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예,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9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타입, C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